자, 오늘은 킨텍스에 왔습니다. 바로 이 녀석 만나러 왔는데요. 현대자동차의 중형 세단이자 국민 세단 신형 소나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신형 풀체인지 모델답게 이전 세대가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다르게 그려냈는데요. 그 디자인 디테일들이 새롭게 적용된 그 부분도 있지만 그 새로움이 얼마 전 출시했던 팰리세이드라든지 그리고 그 전 소나타에서 가져온 디자인들이 꽤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게 꽤 새로워 보이는 그런 디테일 요소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디자인적으로는 봤을 때는 재밌는 부분들이 자리를 하고 있어서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부분이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데일라이트 들어가는 부분이고 몰딩 라인으로 처리해 갖고 라이트부터 시작해서 윈도우 라인을 따라서 몰딩이 들어가는 그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 몰딩 라인이 이번 신형 DM8 8세대 소나타에 처음 적용된 거는 아니었고 그 전에 YF부터 시작해서 LF까지, 그러니까 이전 세대, 지금 현행 세대에서 2세대 전에 그 모델부터 소나타에 이렇게 헤드램프부터 시작해서 몰딩 라인을 줬는데, 자, 차이점은 뭐냐면 이전에는 그 YF 때도 그랬고 LF 때도 그랬고 몰딩 라인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헤드램프가 끝나는 전부터 몰딩 라인이 시작해서 YF 때는 사이드 캐릭터 라인으로 이어졌고 LF 때는 이 라인이 타서 지금 현재처럼 윈도우 라인 쪽으로 이어지는 그 형태를 취했었는데, 지금 현행 신형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헤드램프가 시작되는 시작점에서, 그러니까 끝의 점이 아니라 시작점에서 몰딩 라인이 자리를 하고 있고, 현재 상태로 봤을 때도 이 몰딩 라인과 별 차이가 없이 이렇게 보이는데, 라이트가 점등이 됐을 때는 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라이트 점등되는 형태가 이렇게 밝게 선명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는 선명하고 점점 어두워지는 그라데이션 효과를 줬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서 끝나고, 그리고 이 부분은 데일라이트와 턴 시그널이 연동돼서 들어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턴 시그널이 들어오면 지금 현대처럼 점등이 되고, 턴 시그널이 꺼졌을 때는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형태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이 밝기와 거의 유사하게 들어가면서 점점 어두워져서 그라데이션에서 몰딩 라인으로 이어져가는 이 디자인 요소는, 명칭은 히든 라이팅 램프 뭐 이렇게 했는데, 그 팰리세이드 테일 램프 쪽에 그 몰딩 라인으로 해갖고 연결된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는 매직 터치라고 해서 레이저 가공을 통해서 테일 램프 쪽 옆에 가느다란 램프가 점등되는 그 형태를 보여줬었는데, 신형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그걸 DRL로 사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전면부 쪽으로 해서 라이트로 갖다 디자인을 살려준, 요즘 현대자동차가 이 라이트를 갖다가 디자인으로 활용하는, 그래서 단순히 몰딩이 아니라 불을 밝혀주고 그것도 디자인의 한 요소로 해주는 모습을 지금 신형 소나타에서도 보여주고 있고요. 어떤 녀석하고도 비슷하지 않은 꽤 독창적인 방식을 쓰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 램프가 점등됐을 때 봤을 때도 이거 소나타구나 하는 존재감도 어느 정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디자인적으로도 재밌고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가 되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헤드램프는 4점씩입니다. 요즘 현대자동차가 잘 쓰는 LED 4점씩 헤드램프, 뭐 옵션 사양이긴 하지만 어쨌든 LED 4점씩 헤드램프가 자리를 했고, 그리고 헤드램프 아래쪽으로는 현대자동차를 나타내는 캐스케이딩 그릴 이 자리를 했는데, 이 높이 자체가 지금 제가 요 정도에서 보면 거의 전면에서 보는 그 정도 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한 요 정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한 이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스포츠카를 보는 듯한, 그래서 좀 더 낮고 바닥에 깔린 듯한 좀 더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그릴 밑으로 몰딩 라인이 또 하나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쪽에 에어 인테이크하고 이어져서 전면부를 감싸는 듯한 그 느낌을 줬고, 이 하단부도 조금 더 공격적인 덕트들을 더해주면서 그릴하고의 디자인도 이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은 캐스케이딩 그릴을 좀 활용을 요즘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형태에서 이 라인, 캐스케이딩 세로 라인이 본넷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쪽도 올라가고, 이쪽은 양쪽으로 해서 몰딩 라인하고 뻗어나가는 형태. 그래서 차가 조금 더 와이드해 보이고 스포티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라인들과 몰딩 라인이 추가되고, 그걸 또 빛으로 디테일을 더해줌으로써 소나타가 패밀리 세단이나 아빠차가 아니라 좀 스포티한, 젊어진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측면에서의 재밌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루프라인 프로포션 자체가 후륜구동으로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줘요. 오버행이 짧으면서 루프라인, C필러부터 떨어지는 루프라인이 꽤 매끈하게 떨어져 있어서, 그리고 이전 세대보다 길이는 4.5cm가 길어졌고 높이는 3cm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차는 길게 보이고 높이는 낮춰서 공격적인 그런 스탠스를 만들어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이 현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인스퍼레이션이라고 최고급 사양인 것 같은데, 그것 때문인지 타이어도 피렐리의 피제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포츠성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 사이즈는 18인치, 그리고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살이 좀 많은 형태로 해서 전체적인 디자인에서 좀 스포티함이 휠에도 그대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전면 히든 라이팅으로 시작해서 몰딩 라인이 들어가는 부분은 윈도우를 다 감싸는, 그래서 몰딩 라인이 들어가서 A필러로 따고 쭉 올라와서 B필러 지나서 C필러까지, 그리고 여기서 다시 꺾어 들어가면서 다시 연결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히든 라인 쪽 몰딩하고 만나는 선 하나로 차를 전체를 감싸는 듯한 이런 느낌을 주고 있고, 사이드 미러에도 플래그 타입, 그러니까 이쪽에 붙는 게 아니라 밑으로 옮겨서 좀 더 시야를 확보하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디테일을 살려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리어도 전면부와 동일하게 꽤 재밌는 디자인 요소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테일램프 형태 같은 경우에는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C자 라인으로, 그리고 밑에 하단부는 반대쪽 테일램프와 이어지는 그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핀, 이게 공기 저항에 어떤 역할을 줄지 몰라도 이런 핀 같은 경우에도 디테일을 좀 살려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이쪽만 이렇게 봤을 때는 잘 그려냈고, 또 라인이 들어가고, 여기 이제 턴 시그널이 점등되는 형태인데, 야간에 봐오면은 진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도 이 라인이 들어가는 게 예전에 LED 방식으로 해서 끊겨 들어가는 게 아니라 면 LED, 그러니까 LED 램프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 LED 램프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얇게 들어가면서 빛을 밝히는 이 형태도 상당히 근사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이렇게 돼서 여기는 이렇게 꺾어 들어가요. 이렇게 맞물리는 부분인데, 여기 램프가 전등되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이렇게 빛이 보인다. 여기서 지금 빛 보이고, 여기 반사돼서 빛이 보이고, 그 빛이 이어지면서 연결되는 그 디테일이, 여기가 맞물리고 여기가 맞물리고 하는데 단차가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빛이 연결되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좀 단차가 생기는데, 이렇게 맞물려서 여기까지는 거의 단차가 느껴지지 않도록 그렇게 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리드 라인도 지금 테일램프가 이렇게 접혀 있잖아요. 이 접혀 있는 라인이 트렁크 리드 라인에서 그대로,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스포일러 역할도 해주면서 디자인적 부분도 보여주고 있고, 여기가 이제 후방 카메라 자리하는 위치 같고요. 뉴 라이즈 버전부터 번호판이 하단으로 이동을 했죠. 번호판이 원래 넘버 플레이트가 이쪽에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하단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나타라고 레터링을 하나 새겨줬고, 여기가 이제 후방등이고, 여기 반사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위에 테일램프와 또 가로 수평 형태로 해서 맞춰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꽤 스포티한 그런 디테일들, 디자인 요소들을 적용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전 세대보다는 확실히 좀 젊어졌어요. 자, 우리 실내 또 살펴볼게요. 8세대 신형 소나타의 실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도 외관과 마찬가지로 이전 세대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그렇게 그려냈는데요. 이쪽부터 라인 시작해서 쭉 가서 여기 해서 전체적으로 실내를 좀 감싸는 형태로 해놨고, 전반적인 디자인, 레이아웃은 수평형 구조로 해서 좀 더 넓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한 걸 보여주고 있고요. 중앙 디스플레이는 팰리세이드에 적용되면서 이제 브랜드 내에서 두루 사용되는 10.25인치
와이드한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고요. 돌출형 디스플레이이긴 한데 팰리세이드 때는 이 밑으로 이 기능 버튼들이 물리적으로 배열을 했었는데 지금 이게 터치입니다. 그래서 터치로 이렇게 버튼이 아니고 터치로 해서 조작을 할 수 있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에서 물리적 버튼은 여기 볼륨 조절하고 전원 끌 수 있는 다이얼 방식의 이 버튼만 남겨놓고 다 터치를 적용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차량 관리 같은 경우에 들어가면 그래서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운전자 보조에서 후방 추돌이를 하든지 주행 보조 갔을 때 후측방 안전이라든지 이렇게 운전자 보조 세팅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10.25인치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 해상도가 꽤 괜찮아요. 이렇게 그래픽이 보여지는 때도 좀 더 눈에 보기도 좋고 시야에 잘 들어오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차량 관리 보면 여기 라이트에 실내 무드 조명, 그래서 이쪽에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무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고 도어 트림 쪽 여기랑 이쪽에 또 그리고 이쪽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밝혀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밝기도 조절이 가능하고 색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색상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고, 사용자 설정을 통해서 총 64가지 색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놨다고 하는데요. 파란색으로 하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파란색이 비춰지고, 다시 뭐 보라색 같은 걸 하면 보라색 색상에서 총 64가지가 지원이 된다고 하고요. 이 디스플레이 밑으로 이렇게 해서 또 여기 몰딩 라인을 하나 그어 놓고, 그리고 여기는 가죽을 인조 가죽인 것 같은데 가죽을 쌓아놓고 스티치를 넣어놓은 디자인적으로 라운드를 그려놓고 이렇게 가죽 소재를 더해줘서 좀 더 디테일을 살려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단으로는 에어벤트 송풍구가 자리를 하는데 이게 상당히 얇아졌습니다. 두께 자체가 이렇게 얇고 이쪽도 얇고 저쪽도 얇고, 그래서 송풍구 에어벤트는 상당히 얇게 슬립하게 해놨고, 그리고 에어벤트 밑으로는 공조기 컨트롤러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이얼 방식이라 이전하고 사용하는 대로 뭐 돌려서 할 수 있고, 뭐 버튼을 이렇게 하면 바람이 세졌다가 이렇게 졌다가 송풍 방향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올리면 시트 열선이 들어오고 내리면 이제 단계가 조절이 되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내리면 통풍 시트, 다시 올리면 열선, 그리고 내리면 통풍,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한 버튼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핸들 열선은 또 여기 자리를 해서 이렇게 끄고 켜고 할 수 있게 돼 있고, 요 밑에는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 충전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기어 레버 같은 경우에도 팰리세이드에서 먼저 선보였던 전자식 기어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버튼 방식입니다. 그래서 누르면 D, R, N, 그 다음에 P 누르면 파킹, 이렇게 구성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 비트로 이제 드라이브 모드 선택할 수 있어서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 선택에 따라서 또 디스플레이가 좀 그래픽이 바뀌면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이 부분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서 선택할 수 있고, 스마트폰하고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이 기능이 많이 확장이 됐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자동차 키가 없더라도 뭐 시동도 걸 수 있고 도어도 오픈할 수 있고 뭐 이런 기능도 추가가 되었지만, 여기 빌트인 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를 이제 차 살 때 같이 구매할 수 있도록 옵션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렌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블랙박스 빌트인 캠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 보면 빌트인 캠이라고 해서 이 차 디스플레이에서도 이 화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주행 이벤트 같은 거 찍혀 있는 걸 보면 이 상태에서 바로 영상이 촬영된 그 모습을 중앙 디스플레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메뉴 여기 누르면 여기 실시간 영상, 뭐 USB 메모리에도 저장을 할 수 있고 설정도 할 수 있는데요. 실시간 영상을 누르면 전면 보이는 거와 동일한 화면이 보여지고, 요걸 누르면 후방, 그리고 이 후방은 그 후방 카메라랑 같이 공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방 카메라 영상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전면,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또 스마트폰에서도 지금 촬영된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제공을 해줘서
좀 더 자동차와 이 생활에 있어서 필수품이 돼버린 스마트폰이 서로 연계돼서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능이 확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제 시승 시작을 했고 먼저 2열에 착석을 했습니다. 소나타는 뭐 아무리 정게 변했어도 패밀리 세단 용도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열에 한번 착석을 해서 뭐 승차감은 어떻고 또 주행할 때 별다른 불편함은 없는지 그걸 한번 느껴보고자 우선 2열에 앉아서 시승하고 있는데요. 이전 모델 소나타도 그렇지만 공간적으로는 부족함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지금 형이 운전하는 시트 포지션은 그대로 해놨고, 제 앞쪽 보조석에는 좀 더 뒤로 시트를 밀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제 기준으로 한 주먹이 2개 정도, 그리고 이쪽에 앉으면 2개 반에서 3개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1열 시트를 조절한 포지션 하는 거에 따라서 공간 차이는 좀 있겠지만 어쨌든 뭐 이동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 헤드룸도 한 주먹 2개 정도 제 기준으로. 그래서 뭐 이전 모델도 그랬지만 공간적으로는 여전히 소나타스러운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트는 각도가 그렇게 서 있는 편은 아니고 착자했을 때 불편함도 느껴지지 않고, 쿠션이나 이 좌방의 길이 같은 경우에도 불편함 없이 잘 구성을 해놓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착자했을 때 편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쿠션감도 좀 딱딱한 편은 아니라서 괜찮고, 이 중간도 좀 쿠션감을 살려줬습니다. 대신 이 센터 터널이 좀 있기 때문에 앉을 때 좀 불편함은 있을지 몰라도 쿠션에 대해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쪽에도 1열 시트에도 그랬지만 이 숄더 쪽, 어깨 쪽에 라인을 넣어줘서 좀 더 디테일을 살려주고, 그리고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브라운 톤으로 해서 가죽을 감싸놔서 가죽 질감도 꽤 괜찮은 편이고, 이 브라운 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도어 트림 쪽에도 이렇게 브라운이 되어 있고, 여기 가죽 사용을 해줬고, 그리고 여기도 가죽을 덧대줬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나 마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동식으로 해서 션쉐이드 마련이 되어 있고 개방감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쪽창도 되어 있어서 그렇게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없고요. 승차감에 있어서는 약간은 타이트해진 그런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노면 충격 같은 것도 좀 시트에 전달이 되는 편입니다. 2열에 앉았을 때도 지금도 약간 좀 튀는, 외형이 젊어진 것만큼 이 부분이 반영된 게 아닐까. 좀 노면이 이렇게 불규칙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2열에서도 시트에 그 충격이 어느 정도 전달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승차감적으로도 조금 타이트하게 변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렁크 오픈은 여기 엠블럼 있거든요. 이 위쪽을 터치를 하면 오픈되는 그 형태고요. 그 트렁크 공간은 넉넉하게 잘 뺐습니다. 깊이감도 상당히 깊고, 그리고 평평하게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실내 거주 공간이나 적재 공간에 대해서 불편함이 느껴질 상황은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제가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늘 시승행사 때는 그렇지만 정해진 코스에 그렇게 길지 않는 왕복 한 2시간 정도 주행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차후에 또 장기 시승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신형 소나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것만 좀 간단하게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신형 소나타는 파워트레인이 2.0 가솔린 모델 하나, 그리고 LPI, 그러니까 LPG 모델, 그렇게 하나, 2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1.6 터보하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는 올해 하반기 때 또 별도로 추가해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2.0 가솔린 모델하고 LPI, LPG 모델, 이렇게 2가지 트림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2.0 가솔린 모델입니다. 2.0L 가솔린 엔진을 품고 있고, 변속기는 6단 자동 변속기가 체결되어 있으며 최고 출력은 160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전 그 LF 소나타 뉴 라이즈 그때는 그 엔진이 직분사 방식이었다가 신형 소나타에 적용된 건 간접분사 엔진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요즘 현대자동차가 NA 엔진은 다 이렇게 간접분사 방식으로 바꾸고 있고, 터보 모델에만 직분사 방식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 흐름을 지금 신형 소나타에도 반영해 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전 모델 대비해서 출력은 조금 줄었지만 연비 효율은 좀 더 향상된 그런 엔진이 적용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출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상주행을 할 때는 크게 불편함이 느껴지진 않지만 그 이상을 주행했을 때는 답답함이 느껴질 것 같고요. 이렇게 급가속을 가져가도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한 템포 정도 늦췄다가 반응을 하는, 거기에 뭐 6단 변속기도 요즘에 현대자동차는 6단 변속기를 잘 쓰진 않는데 이 녀석은 또 6단을 넣어놨어요. 그 부분은 좀 아쉽게 느껴지고, 소나타 기본 사양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6단 변속기 사용한 거 자체는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4단 변속기를 이용해서 효율도 그렇지만 좀 더 변속 타이밍도 빠르고 자연스럽게 출력을 전달할 수 있는 파워트레인이 구성됐으면 어떨까라는 그 부분은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K9 때 봤던 거하고 조금 유사해요. 좀 유사해서 여기 이렇게 우드가 있으면 K9에서 봤던 그 핸들 형태랑 꽤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걸 뭐 3스포크라고 해야 될지 4스포크라고 해야 될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휠 디자인은 뭐 괜찮은 편입니다. 대신 휠의 림 크기가 조금 큰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 패들 시프트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변속을 해도 그렇게 빠르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한번 당기면 반박자 정도 있다가 변속이 되는. 그리고 핸들 조향은 꽤 무거워졌어요. 이전 모델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피드백도 전달을 해주고 좀 묵직한 감도가 느껴집니다. 속도가 올라가도 그 감도가 이어지는 편이고 적극적으로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브레이크 제동력 같은 경우에도 뭐 엔진 출력, 파워트레인에 상응하는 그 정도 제동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승차감에 있어서는 좀 하드하게 바뀌었어요. 디자인뿐만 아니라 주행 성능에 있어서도 이제 소나타가 젊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들은 여기 버튼이 하나 더 생겼어요.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바로 속도랑 상관없이 차선 유지, 어시스트를 기반으로 한 핸들 조향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핸들 조향 기능이 속도가 60km 이상일 때만 활성화가 되는데, 현재는 속도에 상관없이 다 활성화가 되고, 보타도 꽤나 자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코너가 깊게 나오거나 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 핸들을 잡아달라고 자주 알림을 띄우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신형 소나타에 들어간 이 LFA 차선 유지 어시스트 기능은 코너가 좀 깊어도 스스로 핸들을 조향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조향을 해주는 그런 성격으로 변화된 게 느껴집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어시스트를 기반으로 한 반자율 주행 시스템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같이 설정을 스마트 크루즈랑 설정을 해놓으면 가속 페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별도로 조작할 필요 없이 지정의 속도로 주행이 이루어지고 핸들까지 조향을 해주기 때문에 별다른 조작 없이 주행이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스탑앤고, 완전히 멈춰서는 것까지 지원을 해주고, 차선 유지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도 차선과 차선을 계산해서 중앙을 따라 이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더 실제 주행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 옵션 사양이긴 하지만 적용된 부분도 꽤 긍정적인 요소가 아닐까 보여지고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뭐 일반 사양은 아니고 옵션 사양이고, 인스퍼레이션은 기본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12.3인치 풀스크린 클러스터가 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는 속도 게이지가 있고, 이쪽에 이제 RPM 게이지, 그 다음에 여기 뭐 남은 주유량으로 갈 수 있는 거리랑 여기 주유 게이지랑 소음계 이렇게 마련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 상태에서 스마트 크루즈와 차선 유지 어시스트가 된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키면 이쪽이 또 그래픽이 변화하면서 연비 정보 같은 거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풀 스크린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을 어느 정도 담아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다 스크린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 그래픽 같은 경우에도 그라데이션을 줘서 경계를 좀 부드럽게 처리해준 그런 부분도 눈에 들어옵니다. 거기에 이 디스플레이 해상도도 꽤 괜찮은 편이라서 눈에 보기에도 좋고, 이쪽에 보면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가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내리면 변화되고 또 올리면 바뀌는 그 형태이긴 한데, 커스텀, 그 다음에 스포츠, 컴포트, 에코, 스마트 이렇게 총 5가지로 드라이브 모드를 지원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때마다 이 디스플레이에 그래픽이
이렇게 효과를 주면서 변화하는 그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그래픽의 레이아웃이 바뀌는 건 아니고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컬러가 좀 바뀌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스포츠 모드하고 컴포트 에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숙한 드라이브 모드일 테고, 커스텀은 따로 개별적으로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거고, 이 스마트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스포츠와 컴포트, 에코 세 가지 주행 모드를 알아서 주행 상황에 맞춰서 바꿔주는 그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능도 들어가 있는데요. 깜빡이를 넣으면 해당 사이드 미러에 있는 카메라가 활성화돼서 계기판에 비춰주는 후측방 모니터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토라이트 기능도 좀 똑똑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빔, 오토 하이빔 자동으로 켜주는데, 이전에는 약간 흉내내는 형태였어요. 그냥 기능만 좀 있는 형식만 내주는 건데, 지금도 스스로 알아서 하이빔을 켜줬고, 앞에 또 차가 보이면 바로 또 지금도 꺼주는, 그러니까 이 오토 하이빔 기능도 꽤 개선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신형 소나타는 현대자동차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다 넣어준 그 모델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LF 때 약간 주춤했던 소나타 판매량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좀 집중한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소나타가 판매량에 영향을 받은 게 라이벌들이 잘했다 하기보다는 SUV의 인기가 높아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위 세그먼트 그랜저의 존재감이 워낙 컸기 때문에 소나타를 사러 갔다가 조금 더 주고 그랜저를 산다는 그 말도 있듯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갭을 줄여주고 또 좀 더 젊어진 모습과 함께 그랜저가 부럽지 않은 편의 사양들을 적극 반영을 해주면서 소나타만의 상품성을 더 높여준 게 아닐까, 이렇게 이번 신형 소나타는 느껴졌고요. 여기까지 신형 소나타에 대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 녀석은 몇 번을 더 만날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 내용 업데이트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양성국입니다. 우리 또 자동차 전문 TV 레알 TV 여러분들 많이 시청하고 계신데, 더욱더 재미있는 소식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레알 TV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레알 TV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레이싱 모델 한소울입니다. 저희 레드 RPM 레알 TV 많이 시청해 주세요.